한국 드라마 및 한국 영화의 일본 리뷰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5화에서 8화까지의 일본 리뷰입니다. 폭삭소가수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의 따뜻함. 모녀 3대가 들려주는 주옥 같은 대사는 인생의 응원가. 변하는 이 다리여 마음이야 늙겠는가. 덕 쌓고 살아라 덕 쌓고. 부모 덕도 고대로 업도 고대로 간다. 넷플릭스에서 방송 중인 폭삭소가수다가 비영어권 세계 랭킹 2위를 기록하며 히트 가도를 폭주 중이다. 아이유, 박보검, 문소리, 박혜진 등이 함께하는 본 작품은 1950년대 제주도에서부터 현대의 서울을 무대로 한 부부의 일대기를 그린 로맨스 휴먼 스토리다. 주인공인 애수는 아역을 김태연, 소녀시대를 윤서연, 젊은 시절을 아이유, 현대를 문소리가 각각 연기하고 있다. 애순의 남편 관식은 아역을 이천무, 소년시대를 문우진, 젊은 시절을 박보검, 현대를 박혜진이 각각 연기하는 장대한 인생 이야기다. 특히 아이유는 애순과 애순의 딸이자 현대를 사는 금명이라고 하는 두 캐릭터를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소화하고 있다. 이야기는 애순의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마지막 장까지를 사계절에 빗대어 그려간다. 1장은 봄으로 애순의 인생의 봄, 싹트는 시기를 그렸다. 애순과 어머니 광례 모녀의 부녀애와 관식과의 사랑이 움트는 단계에서 사랑으로 발전하기까지의 변천을 섬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집어넣어 인정미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졌다. 2장 여름에서는 부부가 되어 자식을 얻은 애순과 관식 부부를 중심으로 현대의 애순, 관식과 그리고 딸 금명의 이야기가 담겼지만 1장보다 더욱더 눈물바다가 됐다. 애순과 관식은 생활이 어려웠지만 애순의 할머니 춘옥의 도움으로 관식이는 배를 사서 선장이 됐다. 선장이 된 관식 때문에 애순의 가족은 순식간에 풍요로워진다. 풍족해진 관식은 애순 엄마 광례가 해녀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샀던 집을 찾아 구입한다. 관식의 애순을 생각하는 자상함과 가족을 위해 작동하는 의협심이 발휘되는 장면에서는 애순과 한마음이 되어 같이 감동한다. 애순의 도움만 받으며 좋게 말하면 순둥이로 왠지 멍한 데가 있는 온화한 관식이지만 이 얼마나 좋은 남자로 성장한 것인가. 박보검이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남자로 보이는 것은 그가 가진 타고난 애교의 힘일 것이다. 부부 사이의 금슬이 좋은 애순과 관식은 큰딸 금명의 동생으로 아들 둘을 더 낳는다. 심술궂었던 시어머니 개옥도 관식의 할머니이자 무당인 막천도 손바닥 뒤집듯 복덩어리 며느리로 애순을 대했다. 대를 잇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에 대한 속박이 여성들을 괴롭혔음을 잘 알 수 있다. 반면 애순은 배도 할머니의 힘으로 살 수 있었고 아들 둘을 출산해 당당함을 의시되고 있다. 바야흐로 인생의 여름을 구가하는 애순과 관식이었지만 가족의 행복은 급변하여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새로 산 어선은 용왕님의 보살핌에 의해 순조롭게 만선을 거듭하는데 어느 날 관식은 배를 새로 다시 도색한다. 그러나 여자를 배에 태우면 용왕님의 노여움을 산다는 배의 금기를 어기고 만다. 딸 금명이 배를 타려는 것을 멈추지 못한 애순은 함께 승선해 용왕님 욕까지 하고 만다. 여기서 기분 나쁜 예감이 스친다. 그러고 보니 애순이 예전에 제주도 수호신인 도라르방에 코를 때렸던 기억이 난다. 사고뭉치 애순의 성품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그때는 시어머니 개옥이 사과했지만 이번에는 관식이 용왕님이 화낼 거야라고 말한 것뿐이었다. 아, 제발 용왕님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없기를 하는 바람도 허망하게 가족들에게 터무니없는 불행이 찾아오고 만다.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애순과 관식은 둘째 아들을 잃고 만다. 반미치광이가 되어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죽은 채로 찾은 아이를 끌어안고 발을 녹이려는 애순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진다. 아이유의 신기 어린 연기는 온몸에서 비통한 외침이 들려오는 듯하다. 작가 임상춘의 주옥 같은 대사의 대행진. 애순네 가족은 둘째 아들의 죽음에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괴로워한다. 애순은 자신이 방파제로 아이를 데리고 간 것에, 광식이는 태풍을 대비하러 축대를 쌓으러 간 것에, 금명이는 태풍이 불던 날 자전거를 탄 것에, 큰아들은 동생을 홀로 집에 남겨둔 것에, 만약 내가 그때
라며 제각기 자책을 토로하는 가족들에게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관식이 인생의 막바지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메어진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애순과 광식이지만 특히 살고 싶은 기운을 잃은 애순네 가족을 섬사람들이 따뜻하게 보듬는다. 기력 없는 애순네 가족에게 많은 음식을 가져다주는 자상함과 인정에 눈물 짓게 된다. 심술궂은 노인 부부로 보였던 모습은 복선 회수로 쌀을 몰래 쌀독에 넣어주는 자상한 처녀와 문어를 나눠주는 선임 부부로 느껴져 각본과 연출의 속임수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 작품은 플래시 포워드와 플래시백이 많이 사용돼 애순의 젊은 시절의 삶과 지금의 삶이 나란히 오간다. 아이와 문소리를 통한 애순의 모습은 딸이자 손자이자 엄마인 것이다. 어머니 애순은 자신의 어머니 광례가 애순에게 꿈을 맡겼듯이 딸 금명에게 꿈을 맡기고 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가는 것은 나선을 그리며 이어가는 DNA뿐 아니라 삶에 대한 꿈이라는 바통도 잇고 있는 것이다. 광례는 총명한 애순이 그 재주를 살릴 수 있기를 꿈꾸고 애순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대학 진학을 금명에게 맡긴다. 그리고 유학을 앞둔 금명이 돈 문제를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을 알고 딸을 위해 집을 팔 결심을 한다. 이때다 싶을 때 나오는 광례의 모습에 눈물이 복받친다. 딸을 걱정하며 늘 지켜보고 있겠지. 집을 청소하고 이사를 위해 접시를 싸기도 하는 등 엄마 광례의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가슴에 사무친다. 이 작품은 전편을 통틀어 작가 임상춘의 주옥 같은 대사의 대행진이다. 애순의 딸 금명이가 대리시험에 휘말릴 뻔했을 때 도와준 가정부 미정이 내뱉는 말도 빛났다. 네 딸이 다 보고 있어. 덕 쌓고 살아라 덕 쌓고. 부모 덕도 고대로 업도 고대로 간다라고 나쁜 짓을 한 상대에게 충고한 말은 이 가정부의 정체의 복선회수와 함께 놀라움과 상쾌함과 즐거움 그리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뭔가가 전해져 온다. 과거 애순이 베풀었던 도움의 행위는 같이 안 속상해야 좋지라고 했던 애순의 말과 함께 머리 주위를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희비를 사계절과 함께 그려가는 일대기지만 그중 특히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사람의 따뜻함이다. 작품 내에서는 괴로운 일이나 인간이 가진 냉혹함이나 방자함도 그려지지만 그러면서도 이야기 전체를 덮는 공기는 따뜻하고 상냥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가진 인정이다. 앞으로는 애순의 딸 금명의 연애도 시작될 것 같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애순과 함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함께 즐기며 지나간 시대를 그리워하는 노스텔지아적 기분을 함께 느껴가고 싶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Goodbye.